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네, 오늘 같은 이 날씨에는 야외에서 이 모닥불 딱 피워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집에서 보일러 따끈하게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생활력 보는 게 최고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요즘 이 겨울을 오래 좀 즐기기 위해서 여름방학 같은 또 겨울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보통 우리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겨울도 가을 못지않게 독서를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 저는 요즘 네. 전기장판 따뜻하게 해놓은 뒤에 네네. 귤 까먹으면서 책 읽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이 책 이야기가 나와서 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주 금빛 도서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폐기된 동화책으로 네. 복주머니를 만들어준대요. 저도 그 소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청주 금빛도서관 로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폐기 대상 동화책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복주머니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인데요. 이렇게 업사이클 복주머니, 환경도 지키고 추억도 만들고 너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뜻깊은 체험에 참여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력 유익한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복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도 복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들린다 들려. 들려요? 단전에서 이 깊이 올라오는 한숨 소리가 들린다 들려. 한숨 소리요? 안 들려요. 조용해요. 안 들려요? 네, 저 한숨 안 쉬었는데. 저만 들려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여러분 들리시죠? 우리 지역 학교 거의 대부분이 겨울방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 한숨 소리는 바로 우리 아이와 도대체 이 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부모님들의 한숨 소리였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겨울왕국이 문을 열었대요. 겨울왕국이요? 네. 저희가 아는 그 겨울왕국입니까? 맞아요. 너무나 궁금한데요. 얼른 만나봐야겠네요. 겨울왕국아 나와라! Let it go, let it go. 스릴 넘치고 재밌었어요. 겨울이 좋아요. 청주시 겨울철 눈썰매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2월 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부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2,000원으로 입장하실 경우에 눈썰매 튜브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장 전에 설치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요. 안전 요원을 추가로 증원하고 체육시설과와 지역자율방재단 추가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전쟁이랑 눈썹을 찾는데 재밌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놀러와. 너무 찌릿찌릿할 정도로 재밌었어요.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친구들아 나중에 또 오자.
오랜만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청주시에서 이렇게 뜻깊게 또 알찬 가격으로 어린이들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썰 매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안전요원의 통제와 안내에 따라서 질서를 꼭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놀러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여기 너무 저렴한 가격에 눈썰 매장이랑 빙어 체험이랑 뭐 매점, 놀거리 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좋아요. 저 여름에도 무료 물놀이장 너무너무 잘 이용했거든요. 겨울에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놀거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최고! 눈썹에도 재밌어요. 네, 겨울 왕국에서 즐겁게 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영상 보는 내내 저는 제 그 미소에 그 뭐랄까요? 삼촌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아빠 미소는 아직 아니니까요. 네. 삼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우리 저는- 희수 씨도 이모 미소. 저는 네. 한 누나 미소 정도 누나 미소. 네, 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군요. 네. 네. 이 청주시 공공 눈썰 매장은 2월 2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고 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날 당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1시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장료 2,000원에 튜브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겨울에 어디 놀러 가지 고민이신 우리 부모님 분들은 청주 공공 눈썰 매장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청주뿐 아니라 충북 각 시군에 이렇게 공공 놀이 시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그 시설이니만큼 우리 시설 관계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수칙 잘 지켜주세요. 네, 생방송 활기찬 저녁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뭐 겨울, 그 추운 겨울 이야기 했었고 여기저기에서도 겨울방학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겨울방학 하면 우리 희수 씨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네.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기대되고 오. 설레는 마음이 떠오르네요. 네, 저도 또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저는 친구보다는 새로운 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은 누구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30년 전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베푼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울림이 되었고 스승과 제자는 오랜 세월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그거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좀 먹먹하네. 슬프고도 애틋한 아련하면서도 선명하게 자리한 그때 기억을 더듬어 그 시절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스승을 찾아온 이곳은 충청북도 교육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충청북도 교육청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 주인공인데요. 충청북도 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우입니다. 저희 창의특수교육과는 창의융합과 그리고 특수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학교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년 처음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배상호 과장. 교단에 섰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애틋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리고 그 시작의 순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뛰노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기억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하나의 사회 구성으로 나갔을 때 또 그런 기쁨 이런 걸 봤을 때는 교사로서의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제자만 해도 수백 명. 그중 아주 특별한 제자가 배상우 과장을 찾아왔습니다. 민숙이 왔네. 네네. 잘 지냈어? 네네. 잘 계셨어요? 교육청에는 어떤 일로 왔어? 오늘 학부모 기자단 연수 있어서 왔다가 선생님께서 식사 같이 하려고 시간 되시면. 오늘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촬영에 나가야 되라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했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했습니다. 애틋한 사연도 있고요. 제가 이제 92년부터 93년도까지 5학년 담임을 초임에 하고 또 6학년 때 연임으로 이렇게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옛날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추억의 그런 되새김 이런 걸 측면에서 한번 그러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춥네. 가자.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지. 연말이라 사무실 일 정리하냐고 바쁘시죠? 엄청 바빠. 저도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픽업 다니려고 되게 바빴거든요. 우리 민숙이 생각해보면 민숙이를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47명이거든. 그때 우리 봤지? 또 47명 도시락 겨울에 조개탕 피워가지고 네. 앞뒤로 애들 또 자기 밥 사다 그래가지고 막 위로 올리고 수업하다 말다. 그 당직실 가서 조개탕 타오다가 엎어갖고 얼굴에 흙먼지 막 감시되고 추억이 많죠. 어린 시절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점심시간. 하지만 제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데요. 그 마음을 스승을 알았던 걸까요? 민감한 나이의 제자에게 부담 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계란 입힌 소세지, 뭐 이렇게 소불고기 막 이런 걸 했는데 신김치, 신깍두기 아니면 곰팡이 피워가지고 씻은 신김치 이런 것만 내서 밥도 맨날 쌀이 부족해서 보리밥맛이 창피해서 어떨 때는 그거를 내밀지 못해서 그냥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냥 한 번은 선생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드시려고 빼놓은 빵이랑 우유를 저를 챙겨주시면서 선생님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 네가 갖고 가면서 먹어라. 주셔갖고 그때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것 같아요. 스승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된 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하나하나 제가 못 채워진 것도 많아요. 놓친 것도 많고. 그 당시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 가리키고 오후에 육상지도 하고 10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말을 해서 민숙이가 해서 좀 좋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먹먹한 마음을 안고 찾아온 이곳, 애틋한 추억이 가득한 옛 학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이렇게 손님 오셨어요. 2분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실까? 여기 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가워요. 92년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 본 다음에 첫 발령지가 오갑초등학교고요. 그때 와서 이제 5학년, 92년도 5학년 담임을 하고 93년도 6학년 담임했는데 민숙이를 이제 처음 본 게 92년도. 그래서 92년도, 93년도를 제가 연속으로 담임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3학년이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에 전학 와서 오갑초 생활은 4학년 때부터 4, 5, 6, 3년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은 스승, 그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없어진 거나 다시 생긴 게 있나요? 지금 저쪽 체육관 새로 졌죠? 골프장도 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기가 테니스장이 논이었어요. 학교 논.
예전에도 저기 놀이터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이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놀이 알지? 뭐 오징어 놀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놀이를 옛날에 많이 했고. 뭐가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가보면 저기 운동장에 또 놀이기구 그런 게 또 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이동산이 돼 있을 거다. 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학교를 둘러보니 순식간에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추억이 깨어나는 듯하네요. 어제 와본 듯 선연한 기억. 그리운 교실에 들어가 보니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창문 앞에 동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순신 동장이 있었나? 네. 조회대가 있고? 네네. 아 그러네. 네. 맞아. 어리기만 했던 제자. 이제는 어른이 되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 다시 교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옛 기억이 피어오르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죠. 민숙 씨 이야기 중에 가출 사건 있으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교복조차 맞출 돈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그거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어머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라고, 너가 전혀 부끄러워할 엄마가 아니라고. 네가 노력하면 언제 어떻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는데 그 토닥여주는 등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셔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어서 따끔따끔했던 마음이 빼져서 시원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중학교 진학을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고 좀 민숙이를 많이 이해하고 또 엄마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지식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건넸던 말 한마디, 사랑을 담아 토닥이던 그 손길은 잊을 수 없죠.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잡아준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그 시절을 웃으면서 갈무리해봅니다. 부록이 넘었으니까 하나하나 오히려 좀 더 발달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좀 옛날은 다 잊고 멋지게 미래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선행, 세월이 지나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서 큰 빛이 되어 제자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진심이 있는 한 그 빛은 영원히 이어지겠죠? 캡틴, 오 나의 캡틴, 감사합니다. 아, 부끄러운 마음에 내 도시락을 꺼내지 못했는데 본인 빵을 내어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시기에 내 등을 토닥여 주셨던 그 순간까지 정말 평생 잊지 못하겠죠. 네, 저도 보는 내내 진정한 스승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나도 나중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죠. 그러면 네. 민수 씨가 저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시면 많이 저는 부족하죠. 잘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이렇게 가르침, 좋은 기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상우 선생님과 양민숙 제자님, 앞으로도 두 분의 소중한 인연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야 민수야, 밥 먹어라. 찌개 식는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엄마, 찌개 진짜 맛있다. 그래? 괜찮아? 이번에 깍두기도 잘 됐어. 깍두기 한번 먹어봐. 우와, 엄마 진짜 맛있다. 깍두기 완전 잘 됐어. 엄마도 빨리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
아 디저트로 제가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엄마는 뭐 딱히 입맛이 없네. 아이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까도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 좋아하던 아이스크림도 받아주고 왜 그러세요? 아 설마 아직도 치과 안 가신 거예요? 아니 그게 치과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보험이 될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 엄마 제발 좀 치과 가서 치료 좀 받으세요. 아니 치과 치료는 보험 안 되는 게 많다고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를 잘 모르는 6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철기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활기찬 클리닉과 함께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덕담까지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5년 또 첫 번째로 함께하는 활기찬 클리닉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로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정보 들고 왔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치과 진료와 건강보험 이 잘 되는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분들 어떠신가요? 네. 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요. 이게 치과는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에는 예방적인 부분도 있고 잇몸 치료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건강하게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스케일링, 구강 검진에 대한 건강보험은 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스케일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치석 제거, 치석 제거술이라고 불리는데요. 치아에 치태나 치석들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술식인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금 30% 정도, 대략 한 15,000원 내외 정도로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렴하네요. 네,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즉 2025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지난해 못 받으셨더라도 올해 2번은 받으실 수 없고 그거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요. 리셋 되는군요. 네, 만약에 제가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치과에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검진이 있는데요.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강검진, 그리고 만 40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 이렇게 있는데 일반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력이라든지 구강 습관 등을 통해서 체크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치면 세균막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양치질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받으실 수 있고요.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영유아들의 충치 진행 정도나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치과를 방문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뭐 충치나 치주 질환에 걸려서 치과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치과에 많이 오시는 이유가 충치나 치주 질환이 많을 텐데요. 우선 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치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초기 충치, 즉 때우는 치료 정도로 할 수 있는 치료라면 뭐 레진이라든지 아말감, GI 같은 여러 가지 재료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던 레진이라는 재료가 네.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충치는 아주 작더라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적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만 12세가 넘어갔다. 그래도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많이 썼는데 네. 이 아말감이 색상도 그렇고 수은을 쓴다는 이유로 좀 많이 꺼려하긴 해서 네. 최근에는 GI라는 재료를 대체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서는 혼메우기, 실런트라는 치료가 있는데 네. 이는 이제 어금니에 충치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방적인 치료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치주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알려주시죠. 네, 충치와 더불어서 치과에 많이 내원하시는 이유가 치주 질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이 바로 잇몸 치료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가벼운 치은염 정도라면 스케일링 정도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치주 질환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첫 번째 치근 할택술이라고 해서 네.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치주 소파술이라고 해서 잇몸에 있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할 수 있고 네. 이거보다 더 정도가 진행된다 그러면 잇몸을 직접 열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치주 판막술이라는 잇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 세 가지 잇몸 치료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네. 이제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진행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적극적으로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충치, 치주 질환에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됩니까? 네, 이제 간혹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이 해외에서 지내다 보시는 뭐 주재원분이라든지 네. 유학생분들이 이제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발치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뭐 적게는 뭐 50만 원, 뭐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일반 발치나 비싸다. 뭐 매복 사랑니 발치나 네. 유치 발치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저렴하게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충치가 이제 깊은 경우, 네. 아까는 충치가 좀 얕아서 떼우는 치료를 말씀드렸다 그러면 네. 충치가 좀 깊은 경우, 신경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충치를 제거하고 감염된 신경도 제거하고 소독해서 대체물질로 채워넣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네. 통상 3회 이상의 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3번 이상. 이 과정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오. 이제 보통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네. 내원 횟수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올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부분도 뭐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비해서 대략 한 30배 정도 네. 저렴하기 때문에 오. 그리고 신경치료 자체가 네. 좀 솔직히 까다롭고 네. 좀 복잡한 시술이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도 불편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다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신경치료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보철치료,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 씌우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비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신경치료 후에는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치아를 보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눠주시고 있는데 뭐 나이대를 또 많이 짚어주시고 있어요. 나이대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가 좀 달라 보이는데 특히나 이 어린아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하면 치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영유아를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구강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는 영유아 구강 검진을 총 4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3회였다가 이제 현재는 4회로 확대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치 같은 경우는 영구치에 비해서 좀 충치가 잘 생겨요. 빨리 썩기도 하고. 근데 영유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검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좀 잘 초기에 치료도 받고 불소도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진 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영구치에 적용이 되고요. 한 번에 4개까지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치가 4개 이상이다 하면 오늘 와서 4개 치료를 받고 다음번 내원에 4개 이상을 또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 미만에서는 실런트 치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요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플란트랑 틀니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임플란트가 평생 2개 평생 2개, 본인 부담금 30%로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상관없이 위아래 모두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7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7년 뒤에는 또 다시 틀니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다가 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걸리는 치아에 크라운 같은 씌우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놀랐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네,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잇몸이 많이 붓고 흔들리고 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치과에 오실 때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오시면 임산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5,000원 내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산부 경우에는 약 5,500원 정도에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치료들도 본인 부담금 20% 정도로 경감이 됩니다. 임산부들은 보통 임신 중에 치과 치료받는 걸 좀 무서워하시는데 그래도 중기, 그러니까 16주에서 28주 사이에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65세 미만의 경우에서도 중증 장애인이시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분들 경우에는 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 내용 잘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치과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는 치료, 예방적 치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활용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건강하게 구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에 같이 먹는 떡국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희수 씨는 좀 어때요? 저도 1월 1일 땡 치자마자 네. 떡국 바로 먹었죠. 드셨어요? 네. 날씨도 춥겠다, 새해도 시작됐겠다. 이제 네. 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까지도 뜨끈해지는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또 그에 앞서서 정반대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겨울바다 구경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겨울바다는 사실 구경만 해도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겨울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보드에 몸을 싣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혹시 지난 여름의 모습이냐고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겨울의 풍경인데요. 추위에도 거침없이 바다로, 그리고 힘찬 새해로 향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가득한 바다. 사람들의 복장이 기온을 말해주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한 개라도 먹고 수분하고 대단하고 하고. 오늘 경기는 이제 이색 경기라 가지고 서핑보드에 배를 일반 수영이 아니라 서핑보드에 배를 깔고 이제 반환점 돌아오는 기록 경기입니다. 남자 1, 2, 3등, 여자 1, 2, 3등으로 나눠 가지고 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순으로 이제 상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분배를 철저히 해가 왔습니다. 이거는 수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갑하고 양말. 장갑하고 양말. 네, 추우면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덜 춥거든요. 수영 동호회거든요, 부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에 대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하고 이제 그 가입을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색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가비도 없고 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모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예, 수모도 자랑하고 이제 우리 동호회 차원에서 왔다. 2025년도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경기 방식 설명 듣고 가실까요? 자, 이제 기록을 측정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에서 이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보트를 들고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꽃갈콘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트를 놔두시고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측정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기 전 안전교육과 몸풀기는 필수. 17세 고교생부터 칠순 어르신까지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준비 완료를 넘어 흥이 넘치는 참가자 등장. 오늘 경기 목표는요? 1등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즐겁게 재밌게 우리 동호회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 경기 못 하시겠는데요, 이 정도로 싸매고. 화이팅! 아그로카 화이팅! 1등! 저는 2등 하겠습니다. 겨울이 제대로 시간 납니다. 화이팅! 잽싸게 기록 버튼을 누르고 보드와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 참가자들. 반환점을 돌아 왕복 120m를 완주해야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무사히 반환점을 돌아오는가 싶더니 아니, 저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반면 침착하게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참가자. 완주를 축하합니다. 어땠는데요? 너무 힘들어. 멋지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참가자도 무사히 도착.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중간에 안 보이던데. 나를 데리고 갔어. 맘대로 데려가는 파도도 문제지만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보드 또한 문제였는데요. 보드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이거
그때 잘 타야지. 탈 때, 보드 탈 때 안 떨어지게 안착을 잘해야 돼. 반환점 도는 게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녀오셔서. 보드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파이팅! 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꿀팁을 전수받은 참가자. 과연 그 결과는? 이건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팁을 줬는데 잘 타야 된다고. 시작은 삐끗하였으나 결과는 모릅니다. 좋은 기록 응원할게요. 추운 날씨에도 완주를 위해 또 최고의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3분 30초, 3분 30초. 1등 3분 55초. 1등 하겠나 이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힘차게 들어오는 이번 참가자의 기록은 2분 37초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뒤에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가장 재밌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다, 겨울바다 이런 코스가. 네, 추위하고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재밌네. 이색 수영 재밌어요. 주관에 빠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나세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다 참석하세요. 차가운 바다와 정면 승부한 그대.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한겨울 야외에서 먹는 뜨끈한 컵라면. 야, 이거보다 좋은 진수성찬이 없죠? 화이팅! 이어서 남자부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머리 희끗한 어르신 참가자 옆으로 맨몸의 청춘 등장.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두 사람의 모습에 보는 사람도 입이 떡. 이 날씨에 맨몸 수영을 선택한 뜨거운 청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안 추우세요? 좀 이제 뛰니까 좀 열이 나서 시원하네요. 포항의 겨울바다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들. 다소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겨울바다 수영이지만 참가자들은 이 도전을 통해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은 차가운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뜨거운 열정과 희망만 가득 채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다 수영하고 이 다른 이색적인 맛이 있어가지고 기록은 안 좋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색 수영 추천드립니다. 야옹!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 앞에 한겨울 추위가 무색했던 겨울바다 이색 수영 대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소곳이 새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만두? 응? 만두! 새해 맞이 대표 음식으로 복주머니를 닮은 만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해 맞이 만두 빚기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평창군 미탄면, 미탄면사무소 옆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입구부터 맛있게 냄새가 코를 사로잡는 이곳에서 마을 잔치라도 열린 건지 주민들이 요리에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요.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말마다 하는 행사인데 만두빚기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탄면에서 연말마다 만두를 빚어 나눠온 지 벌써 10년째.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는 냄새 나죠? 맛있는 냄새가 밖에서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좀 틀리게 어르신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12개리 마을이거든요. 각 마을에 4분 이상씩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각 마을의 대표 선수들께서 나오셔 계십니다. 만두 빚기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또 만두로 사랑을 나누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오늘 또 미탄면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만두가 또 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미탄면을 위해서 한번 복을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복을 이쁘게 빚어주세요. 꽉 찬 만두 속을 위해서 평창에서 난 신선한 재료도 아낌없이 넣어 열심히 만두 속을 만들었는데요. 아니 여기 재료에 맛있는 게 다 들어갔나 봐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들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맛있는 거 다 들어갔어요. 아니 이 김치도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이 우리 지역에서 난 거예요? 그럼요. 이거 청옥산 자락에 있는 평안 1리 그 밭에서 나온 배추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각각 양념이 있듯이 이 마음 하나하나가 밥, 미탄면의 발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두 속을 만든 뒤 옹기종기 모여 만두를 빚기 시작했는데요. 하나하나 빚어갈 때마다 행복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듯 소를 가득 채워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만두 빚기를 한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이렇게 단합이 잘 되나 봐요. 저희가 평창군에서는 제일 작은 미탄면이지만은 화합만큼은 1등입니다. 우리 미탄면의 어르신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합이라든가 사랑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어르신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봉사하는 데 앞장서셔서 오시잖아요. 거기에 만두 빚기 솜씨도 좋고. 그렇죠. 올해 만두 빚기 선수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정성스럽게 만두를 빚는 손길만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사랑의 만두 빚기 한창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코너 속의 코너 2025년 을사년 미탄면의 만두왕을 찾아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는 기분으로 소소한 만두 빚기 대회를 진행해 봤는데요. 껄모자 같이 요거 예쁘다. 요거. 예뻐요? 네. 어쩜 이렇게 다 예쁘게 빚으세요? 아유, 시집 온 지 한 50년이 넘다 보니 그렇네요. 그럼 만두를 한 50년째 빚으신 거예요? 그럼요, 겨울만 되면요. 처음에는 시집 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어렵게 사니까 힘들고 지금은 다 노력해서 잘 사니까 사는 게 재밌죠, 뭐. 이제는 그 노력한 만큼. 미탄면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이웃 주민에 대한 애정 역시 상당하죠. 그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 만두를 빚어갑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드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그 기쁨. 이렇게 만두도 빚고 해서 새해 기분 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새해 소망은 어떻게 되세요? 뭐 그냥 내년 1년도 한 해도 뭐 아무 일 없고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을 가득 넣어 빚은 미탄면 만두왕은 누구일까요? 심사를 위해 특별한 분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미탄면의 짱 언니시라면서요. 최고 언니! 네, 제가 여기 미탄면에 만두왕을 찾으려고요. 12개 마을에서 빚은 만두를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다 이쁜데 어떡하라고? 다 이뻐요? 그래도 짱 언니가 하나만 골라주세요. 최고의 만두를 한번. 과연 미탄면 맏언니가 꼽은 최고의 만두는? 요거 이쁘고 요거 이쁘다. 모양이 예쁜 요 만두를 골라주셨습니다. 와! 이게 바로 만두왕인데요. 근데 12개 마을인데? 무슨 마을이었더라? 이거 어느 마을에서 만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마음도 솜씨도 모두가 1등인 미탄면. 아니 근데 이 미탄면의 최고 언니시라면서요. 올해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글쎄 87이야. 왜 그래? 87이요? 근데 너무 언니같이 고우셔요. 언니니까 곱지. 20살에 시집와 7남매를 키우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조숙희 어르신. 이제는 미탄면만큼 편안하고 행복을 주는 곳이 또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 키우니까 자식들 건강하고 이제 내가 건강하다 죽으면 더 바랄 거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뭐. 안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올해는 더. 맞아. 더 예뻐지시고. 언니. 오늘 목표량 8,000개. 그 목표를 위해 저도 다시 자리로 돌아와 힘을 보탰는데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미탄같이 살기 좋은데 살러만 오세요. 그물 같은 물 밑에도 해당 화가 핀대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으로 빚은 만두. 마치 복주머니를 닮은 예쁜 만두처럼 서로에게 소소한 행복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쁜 만두 빚기가 끝이 났습니다. 복을 배달하러 출동! 방금 만든 맛있는 만두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배달될 차례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이 문 앞까지 나와 반겨주셨는데요. 행사 다음 날까지 미탄면 12개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담은 만두가 모두 배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이 따뜻한 온정에 어르신들의 겨울이 유난히 따뜻하겠죠? 사랑과 온정이 가득한 만두 드시고 올해도 마구 건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만두. 네, 너무나 귀엽네요. 네. 새해 인사로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만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시간에 만두 보니까 오늘 저녁은 만두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만두여서 더 좋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본 겨울바다 소식, 저는 보는 내내 막 골이 찡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또 열심히 또 수영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새해 열심히 뛰기 위해서 바다에 모이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세운 계획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력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앞서서 여기저기 시간에서 썰매장 이야기 해드렸죠. 네. 보은읍에서도요, 보청 천변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썰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는 2월 2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또 제천에서도 추억의 네. 얼음 썰매장이 있죠. 청전동 자전거 체험센터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유아 청소년은 무료고요. 성인은 입장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얼음 썰매장 운영 수익은 체육 발전 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나는 야외 말고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리 지역 괴산에 또 아쿠아리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잖아요. 요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쿠아리움에 한번 가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길 곳이 참 많네요. 자, 오늘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6시 5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